네, 이번 시간에는 이모티콘 제작의 가장 핵심인 그 애니메이트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라인, 아이메시지 그 이모티콘을 제작할 때 그 중에서도 특히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제작할 때 그때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애니메이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앞에도 제가 얘기했었지만 이런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들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꼭 애니메이트만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포토샵 GIF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각각의 특징이 있죠. 근데 이제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조금 단순한 애니메이션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또 반면에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만드는 짤막짤막한 이런 이모티콘을 만들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애니메이트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모티콘을 만드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애니메이트라는 게 예전에 그 플래시라는 소프트웨어 알고 있죠? 그 플래시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어도브 CS5, CS6 이 시절에는 이름이 플래시였다가 지금은 이제 애니메이트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돼서 좀 더 이제 더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는 더 강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트를 이용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들 텐데,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들 때 필요한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트의 기본부터,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효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퀀스라든지 GIF를 추출해내는 방법.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어도브 CC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트 파일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지금과 같은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니메이트가 없다면 그 기존의 플래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애니메이트 16, 17, 18 버전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인터페이스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인터페이스는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고요. 딱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통일을 시켜 주신다면 플래시라든지 이전 애니메이트 그 다음에 최신 업데이트된 애니메이트를 가지고서 동일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화면은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를 받은 애니메이트 화면이고요. 다른 건 손보실 필요 없고 우리가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첫 번째 페이지를 어떻게 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카카오톡 기준으로 해서 자, 우리가 카카오톡은 크기가 360에 360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폭을 360에 360으로 설정을 해서 여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여러 가지 템플릿과 프리셋들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손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로 세로를 360에 360으로 열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단위는 당연히 픽셀이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게 플랫폼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플래시라든지 아니면 이전 애니메이트, 그 다음에 최신 애니메이트에도 모두 적용되는 내용인데 액션 스크립트 3.0으로 항상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마 이전 애니메이트라든지 플래시에서는 설정하는 화면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액션 스크립트 3.0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찾아서 여시면 돼요. 액션 스크립트 3.0을 설명하려면 또 이건 긴데 이건 예전에 우리가 액션 스크립트라는 어떤 스크립트 언어를 가지고서 플래시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플래시 게임 이런 거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할 때 어떤 포맷을 잡아주는 건데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애니메이션 그냥 애니메이트 기본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360에 360 액션 스크립트 3.0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상태에서 만들기 또는 크리에이트 화면을 눌러주시면 이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이 애니메이트 창이 실행이 되겠죠. 자, 화면은 지금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오늘은 기본적인 설명만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위쪽에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 패널. 자, 이거를 우리가 타임라인이라고 해요. 타임라인.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을 제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타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운데 있는
큰 화면을 우리가 작업 스테이지, 그쵸? 뭐 작업창, 스테이지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보통은 이걸 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스테이지라는 표현을 쓰고요. 뭐 그 다음에 이렇게 프레임, 타임라인이라는 어떤 이 개념으로 접근하자면은 우리가 뭐 장면 또는 씬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뭐 아까 뭐 액션 스크립트라든지 프로그램이랑 연결될 때는 루트라는 화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작업하고 있는 창의 가장 큰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해준 360에 360 요 창이 지금 열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창들이 우리가 패널들, 속성 창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이 속성은 최종적으로 선택되어져 있는 곳에 속성이 뜨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요 타임라인을 클릭하게 되면 타임라인에 대한 속성이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를 클릭하게 되면 스테이지에 관련된 속성이 뜨게 돼요. 자, 그래서 어느 부분을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속성이 바뀐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화면의 인터페이스를 뭐 어떻게 뭐 사용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는 보통 윈도우의 작업 영역에 클래식을 주로 사용을 해요. 보통 이렇게 눌러보시면 각 제작하는 어떤 결과물에 따라서 이게 인터페이스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 취향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개인 취향으로 보실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플래시를 만졌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여기 보면은 클래식 이 화면이 저에게는 가장 좀 친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화면을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화면의 설명을 좀 드렸다면 자, 이번에는 기본적인 단축키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일러스트라든지 포토샵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신다면 이 애니메이트의 어떤 단축키라든지 이런 것들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우리 어도브 계열의 소프트웨어가 거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화면을 이동할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화면 이동. 자, 동일하고요. 일러포터랑. 자, 그 다음에 화면을 축소할 때는 컨트롤 마이너스. 화면을 확대할 때는 컨트롤 플러스. 자, 이렇게 화면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쵸? 뭐, 그 다음에 뭐, 이 선택 툴로 넘어갈 때는 Alt 키. 뭐,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해요. 그리고 이미지를 복사할 때도 Alt 키. 자, 다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어떤 이미지를 만든 상태에서 최종 결과물을 볼 때는요. 단축키로 컨트롤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컨트롤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완성된 화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한번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이모티콘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거는 현재 작업창으로 볼 수 있죠? 작업창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완성된 무비로 이제 보시려면 자, 컨트롤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컨트롤 엔터키를 누르시면 지금처럼 완성된 무비가 도는 걸 볼 수가 있죠. 최종 결과물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애니메이트는 기본적으로 루프 개념을 써서 실제로 만들어낸 지금 프레임은 24프레임까지 만들었지만 계속 반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반복을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연결돼서 보여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 엔터키를 눌러서 우리가 완성된 무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간단한 기본 메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 애니메이트는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벡터 방식 프로그램이죠. 벡터 방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러스트랑 내용은 조금 비슷해요. 자, 그래서 왼쪽 상단에 있는 이 검은색 화살표를 우리가 전체 선택 도구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선택 메뉴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메뉴가 이거는 이제 직접 선택 도구라고 해서 왜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하얀색 화살표 직접 선택 도구 툴 있죠? 자, 그 기능과 동일한데 비슷한데 실제로 애니메이트에서는 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요 이미지 설명에 들을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뉴는 요 선택 도구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자유 변형 도구라고 있죠?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이미지의 크기를 키웠다, 줄였다 또는 회전을 시킬 때 사용하는 메뉴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메뉴는 올가미 메뉴라고 해서 부분 선택을 할 때 사용하는 메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펜 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 펜 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애니메이트에서는 펜 툴을 거의 안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애니메이트에서 펜 툴을 잘 안 쓰는 이유는 이 라인 툴을 가지고서 펜 툴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라인 툴을 사용하는 방법도 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 도구 툴, 원형 도구 툴, 그 다음에 다각형 도구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필 도구 툴, 그 다음에 이거는 브러쉬 도구 툴.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일러스트랑 거의 비슷한 메뉴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버켓 툴은 이제 면의 색을 채워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잉크병 도구 툴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선색을 바꿔주는 거. 자, 요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다 설명드리지 않고 몇 가지만 설명드린 이유는 뭐 다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굳이 필요 없고 오히려 좀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이모티콘 제작에 필요한 툴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화면 설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카카오톡 기준으로 해서 360에 360으로 세팅을 했는데 중간에 사이즈를 바꿔주거나 변형을 시켜주고 하실 때는요. 마찬가지로 스테이지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오른쪽에, 그쵸? 오른쪽에 위드스와 하이트를 이렇게 통해서 크기와 폭을 통해서 우리가 큰 제작창을 바꿔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FPS라는 개념이죠. 요 FPS라는 개념이 우리가 앞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FPS는 프레임 퍼 세컨이라고 해서 초당 장면의 개수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FPS가 지금 20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1초에 20장면짜리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타임라인에 20프레임까지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이만큼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1초가 되는 거예요. 1초가. 20장면이 1초가 되는 개념이 되는 거고, 만약에 FPS를 10으로 바꿔주시면 1프레임부터 10프레임까지 만드는 게 1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PS를 10으로 했을 때와 20으로 했을 때 차이만 제가 잠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FPS를 먼저 10으로 한 상태에서 10프레임에서 애니메이션 한번 줘보면, 자, 이렇게 1초짜리 애니메이션이 되는데 딱딱딱딱 끊어진 10장면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20프레임으로 만들게 되면, 자, 20프레임이죠? 자, FPS가 10이고 20프레임이니까 2초짜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2초짜리가.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2초짜리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느낌이 FPS 10의 느낌이고요. 자, 그럼 제가 똑같은 무비를 FPS를 20으로 바꿔볼게요. 자, 20으로 바꾸면 이제 1초짜리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런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FPS는 보통 20으로 맞춰놓고 작업을 해요. FPS 20으로 잡아놓고 프레임은 20프레임으로 맞춰주시면 1초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모티콘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모든 임팩트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FPS 20에 그 다음에 프레임은 20프레임을 맞춰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또 완성된 무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 무비는 지금 제가 이제 카카오톡 기준으로만 만들기 때문에 24프레임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 왜 카카오톡에 움직이는 이모티콘은 24프레임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라인이라든지 아이메시지 쪽보다는 카카오톡만 제한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모티콘이라서 그냥 24프레임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FPS는 20이죠. 자,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FPS를 10으로 바꿔주면 이런 느낌으로 바뀌죠. 좀 느린 느낌으로 나오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FPS를 20으로 맞춰주는 게 좋다라는 거.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FPS를 15 이렇게 맞춰도 되느냐? 네,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FPS를 10 또는 20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라인이라든지 아이메시지 쪽으로 넘어갈 때,
라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4초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FPS를 뭐 이렇게 15 또는 12, 뭐 17 이런 식으로 맞춰버리면 4초를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만든 녀석을 다시 라인 쪽으로 또 변환할 때 동일하게 변환하기 위해서 그냥 카카오톡을 만들 때도 FPS는 10 또는 20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애니메이트를 열어서 기본 화면을 만들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우리가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이제 애니메이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구성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